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상가를 임차해서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액이 좀 크고 해서 보통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주인을 얼굴을 한번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주거든요. 그럼 위탁 관리를 하는 회사에다가 실제 소유주가 이름을 해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실제 주인은 마주치지 않고 그 위탁을 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걸 대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이 소유주의 의사와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 가게에 오는 손님을 주차를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상가의 주차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면적에 따라서 몇 대까지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협상을 하다 보면 내 가게에는 좀 차들이 많이 오니 좀 더 뭐 배려를 해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막상 얘기를 할 때는 뭐 이제 오시면 그러면 뭐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임대차가 시작이 되면 관리인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인이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여기서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계약을 체결하는 뭐 위탁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주인이 나타나서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계약의 내용에 편입됐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서로 주고받은 조건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기를 하거나 적어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이런 텍스트 형태로 증거를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할 때예요. 건물을 쓰다 보면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바닥에 균열이 간다거나 뭐 이런저런 하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임대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하는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을 잘못 만나면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런 걸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뭐 알아서 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 경우에 참 고민이 됩니다. 뭐 당장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뭐 참고서 지낼 수 있지만 뭐 누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고쳐주지 않으면 뭔가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임대인에게 뭐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 뭐 기록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증거를 남겨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선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그런 수선을 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분명히 임대인의 의무인데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증빙을 하시고,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수선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었다라는 것을 증빙을 해서 청구를 하시면 법원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당장 영업에 뭔가 문제가 되는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내가 그런 하자 보수의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먼저 급한 공사를 수행하신 다음에 그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증빙으로 가지고 계시면 추후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느냐,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정을 받는 권리로 명문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구나 상가 임대차와 관계된 분들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권리금을 줬는데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혹은 이 건물을 헐고 뭐 새로 짓는다고 해서 권리금 없이 나가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권리금을 내가 지급했던 권리금만큼을 지급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고요. 여기에 반하게 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이 돼서 임대인이 그 권리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그 권리금, 내가 지출했던 권리금만큼을 지급하겠다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임대인이 그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런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상회복 의무,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목적물을. 그런 조항이 있는데, 자, 이 원상회복 의무에 있어서의 원상회복, 그 상태는 임차인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말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목적물에 임대차 목적물에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원상 회복을 하고 나갈 때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기존에 돼 있던 인테리어도 다 뜯고서 처음 이제 분양을 하거나 처음 건물을 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의 원상 회복이 아니고 내가 임차 계약에 따라서 목적물에 들어갔을 때 그 모양을 그대로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 그 물건을 실제 넣기 전에요. 이 임대차 목적물에 사진을 찍어 두셔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시작할 때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오늘 언급한 내용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시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